할머니, 아빠가 촛불 순서를 꼭 지키래요. 8살 손녀가 새벽에 떨리는 목소리로 건넨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서산에서 혼자 살고 있는 67세 할머니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려요. 지난 가을이었어요. 서울에 사는 딸아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 며칠만 와주실 수 있어요? 손녀 좀 봐주시고 하더라고요. 딸의 목소리에 뭔가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엔 엄마 몸 상하니까 굳이 안 오셔도 돼요라고 하던 애가 말이에요. KTX표를 끊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사위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하며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어색했어요. 차 안에서도 별말 없이 운전만 하더라고요. 도착한 곳은 제가 알던 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사했거든요. 여기가 우리 교회 건물인데 위층에 거주시설이 있어서 사위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십자가 대신 알 수 없는 마크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3층이 거주 공간이었어요. 복도는 호텔처럼 길고 넓었지만 왠지 냉기가 돌았습니다. 딸이 마중을 나왔는데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들어오세요.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가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으며 둘러본 집안 분위기는 참 이상했어요. 벽마다 똑같은 그림들이 걸려 있고 가구들도 모두 비슷한 색깔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호텔 같다고 해야 할까요? 살림집 같은 따뜻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손녀 은지가 달려와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은지도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활발하고 떠들썩했던 애가 이상하게 조용하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공동체에서 중요한 예배가 있거든요. 함께 참석해 주시겠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딸도 엄마, 한 번만 같이 가요라고 하니까요. 1층으로 내려가니 예배당이 있었어요. 정말 화려했습니다. 제단은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천장에는 복잡한 무늬,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십자가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대신 원형 모양의 커다란 상징물이 제단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어요.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어딘지 어색했어요. 시골 교회의 그 정겨운 분위기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더욱 놀랐어요. 찬송가 대신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설교 내용도 성경 말씀보다는 공동체의 규칙이나 순종의 미덕 같은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어요. 사위는 앞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지가 저에게 살며시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할머니, 아빠가 촛불 순서를 꼭 지키래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확실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은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촛불 순서를 꼭 지키래요.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새벽에 잠이 깨서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에 나섰는데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지 방에서였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은지가 혼자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빨강, 노랑, 초록. 마치 구구단을 외우듯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놀란 마음에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니까 은지가 깜짝 놀라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할머니,
왜 안 주무세요? 은지야, 뭘 중얼거리고 있었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냥 아빠가 외우라고 해서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제 겨우 8살인 아이가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무언가를 외우고 있다니 말이에요. 아침 식사 시간, 사위의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식탁에서는 온화한 아버지였지만 전화를 받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권위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는 또다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라고 하는데 그 빠른 변화가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딸은 어떤가요? 예전에 활발했던 우리 딸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계속 남편 눈치를 보고 말을 할 때도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 여기 생활이 어때요? 좋죠? 딸이 물어보는데 억지로 밝게 웃으려고 하는 게 역력했어요. 응, 좋다. 그런데 딸아, 너 많이 말랐구나.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네, 잘 먹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점심 후에 은지와 둘이 있을 시간이 생겼어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은지야, 할머니한테 솔직히 말해줄래? 아빠가 뭘 외우라고 했니? 은지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촛불 색깔이요. 파랑 다음에 빨강, 그 다음에 노랑, 그 다음에 초록 순서를 틀리면 안 된대요. 왜 외워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아빠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은지가 망설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아빠가 무서워졌어요. 제 마음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무서워한다니. 그날 오후 사위가 어디론가 나간 사이 1층 예배당을 혼자 둘러봤어요. 낮에 보니 더욱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동시에 더욱 차가워 보였어요. 제단 뒤쪽을 자세히 보니 작은 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문고리를 돌려봤는데 굳게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문틈 사이로 뭔가 냄새가 났어요. 향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탄 냄새 같기도 하고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사위가 서 있었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아, 그냥 예배당이 워낙 아름다워서 구경을 좀 그러시군요. 사위가 다시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 건물에는 일반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안전상 문제도 있고 조심해 주세요. 그날 저녁 은지가 또다시 색깔 순서를 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또렷하고 정확하게 파랑, 빨강, 노랑, 초록, 보라, 주황허 색깔이 더 늘어났네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대체 이 아이를 무엇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이 건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딸과 사위가 아침 예배에 참석하러 간 사이 은지는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아이들과 놀러 갔다고 했어요. 혼자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1층 예배당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단 옆 벽면을 자세히 보니 페인트 위에 뭔가 얇은 선들이 그어져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벽지, 무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이 일부러 그은 것 같았어요. 마치 금 같은 색깔로 말이에요. 이상하네 하며 손으로 만져보니 그 선들이 약간 도드라져 있었어요. 예배당 뒤편으로 가니 작은 복도가 있었어요. 그 복도 끝에는 관계자 외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은 문이 있더라고요. 문고리를 살짝 돌려봤는데 역시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쓰레기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 뭔가 종이 조각들이 버려져 있었어요. 누군가 서류를 급하게 찢어서 버린 것 같았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종이 조각들을 몇 개 주워봤어요. 대부분은 글씨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몇 개는 읽을 수 있었어요. 파란색 5만원권, 빨간색 봉투, 노란색 표시, 초록색 파일.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은지가 외우던 색깔, 순서와 똑같았어요. 더 찾아보니 숫자들도 보였어요. 500만, 2천, 1억. 이런 큰 금액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뭘까요?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급하게 종이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 쓰레기통 뚜껑을 덮었어요. 어머님, 돌아보니 딸이 서 있었어요. 예배가 벌써 끝났나 봐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냥 화장실 찾다가 길을 잃었네. 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쪽은 일반인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위험할 수도 있고. 올라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이 계속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마치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 은지가 또 색깔, 순서를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아빠가 오늘 새로운 색깔도 가르쳐 줬어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보라, 주황, 그리고 검정색까지요. 검정색? 네. 검정색이 제일 중요하대요. 절대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고. 그날 오후 사위가 어디선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급했어요. 안 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네, 알겠어요. 다음 주까지는 네. 반드시 전화를 끊고 나서 사위가 딸을 불렀어요.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둘이 방으로 들어가서 작은 소리로 뭔가를 이야기했어요.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는 이랬어요. 어머님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해. 만약에 누군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이도 실수할까봐 걱정이야.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고 제가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걸 경계하고 있어요. 그날 밤 은지가 잠든 후 저는 주머니에서 종이 조각들을 꺼내서 다시 살펴봤어요. 희미하게나마 읽을 수 있는 글자들을 조합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파란색 5만원권 200장, 빨간색 봉투 안전금고, 노란색 표시 해외 송금, 초록색 파일 비밀 계좌. 이게 대체 뭘까요? 은지가 외우는 색깔 순서가 바로 이런 불법적인 일들의 순서라는 말인가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사위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이상해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사위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이번 주 안으로 모든 걸 정리해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큰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손녀까지 이 일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딸과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딸아, 엄마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딸이 차를 마시던 손을 멈췄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은지가 외우는 그 색깔 순서 말이야. 그리고 이 건물 곳곳에서 본 이상한 것들. 저는 어제 주운 종이 조각들을 딸에게 보여줬어요. 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이걸 어디서 따라? 정직하게 말해줘.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은지까지 이용해서 뭘 하려는 거야? 딸이 갑자기 종이 조각들을 제 손에서 빼앗더니 찢어버렸어요. 엄마, 이런 거 함부로 가져오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뭐가 힘들었다는 거야? 사위가 좋은 직장 다니고 은지도 건강하고 좋은 직장이요? 딸이 쓰게 웃었어요. 엄마, 저희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집도 압류 직전이었고
은지 학비도 못 낼 뻔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와서 이상한 일을 하는 거야?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기는 우리를 구원해 준 곳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곳이라고요. 딸아, 정신 차려. 은지를 봐.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 은지는 괜찮아요. 그냥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딸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별거 아니라고. 8살 아이가 새벽에 뭔지도 모르는 걸 외우면서 떨고 있는데 엄마, 그만해요. 딸이 소리쳤어요. 엄마는 우리 삶을 방해하지 마세요. 여긴 우리 가족의 안전한 집이에요. 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딸의 눈에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집착으로 변해 있었어요. 딸아, 내가 무서워하고 있는 거 엄마가 다 알아. 하지만 이건 해결책이 아니야. 몰라요.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가난할 때 도와주셨어요? 은지가 아플 때 병원비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로 제가 딸을 충분히 도와주지 못했던 걸까요? 딸아, 그때는 엄마도 형편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남편도 여기서 인정받고 있고, 은지도 좋은 교육을 받고 있어요. 엄마가 다 망치지 마세요. 딸이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하고 닫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키운 딸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딸에게 좋은 엄마가 아니었던 건 아닌지 그런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때 은지가 슬금슬금 저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은지야, 할머니는 괜찮아. 은지가 제 무릎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 소리 들었어요. 요즘 자주 싸워요. 뭘 가지고 싸우더라. 아빠가 엄마한테 화내요. 왜 어머님한테 말했냐고. 그리고 엄마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해요. 은지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딸도 피해자라는 걸 말이에요. 딸도 무서워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에 끌려가고 있는 거였어요. 은지야, 할머니가 꼭 너를 지켜줄게. 그날 저녁 딸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도 조용했고 사위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딸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은지를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새벽에 또다시 은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색깔들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보라, 주황, 검정, 하양, 금색, 이제 9개나 되는 색깔을 외우고 있었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 아이에게 이런 걸 시킬 작정일까요? 다음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위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급하고 초조해 보였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어머님이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잠깐 침묵이 흐른 후 계속해서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자금 정리 못하면 끝장이라고요? 알겠어요. 해외로 빼는 수밖에 없겠네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금을 해외로 빼낸다고요? 부인은 어차피 모르고 있고요. 아이만 계속 시키면 돼요. 색깔 순서는 완벽하게 외웠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손녀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니. 사위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지만 여전히 들렸어요. 네.
이번 주말이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는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날 거예요. 떠난다고요? 은지를 데리고 어디로 가겠다는 걸까요?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급하게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서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위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온화한 아버지, 착한 남편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제 눈에는 다 보였어요. 아침에 은지에게 색깔 순서를 확인하는 모습도 봤어요. 은지야, 어제 아빠가 가르쳐준 순서 다시 말해볼래? 네, 아빠 파랑, 빨강, 노랑, 초록, 보라, 주황, 검정, 하양, 금색요 잘했어. 그런데 은지야, 이 순서는 우리 가족만의 비밀이야. 할머니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지? 네, 아빠. 할머니가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야 해, 알겠지? 내 은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점심 후에 사위가 어디론가 급하게 나갔어요. 그 틈을 타서 저는 사위 방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책상 위에 여러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은행 통장 같은 것들이 보였어요. 여러 개의 통장과 카드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모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는 해외 송금 사이트가 켜져 있었어요. 엄청난 금액들이 적혀 있었는데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어요.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위가 돌아온 거였어요. 급하게 방에서 나와서 모르는 척 했어요. 어머님, 집에 계셨군요. 응. 딸은 어디 갔니? 아, 교회 일로 나갔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사위가 제 표정을 유심히 살피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 가족이 모두 모여 앉았을 때 사위가 말했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해외 출장? 네. 교회 일로요. 한 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가족들도 함께 가려고 해요. 딸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갑자기 무슨 여보도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은지도 다른 나라 문화를 배울 수 있고요. 은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할머니랑 같이. 사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다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은지야, 아빠랑 엄마랑 같이 가야지. 할머니는 집이 따로 있으시잖아.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은지가 저에게 와서 속삭였어요. 할머니, 아빠가 무서워요. 아빠가 저한테 우리 가족은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계속 말해요. 은지야,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걱정이 됐어요. 사위가 언제 가족을 데리고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또 사위의 전화 소리가 들렸어요. 네. 모든 준비 끝났어요. 주말에 출발할게요. 네. 아이도 완벽하게 훈련시켰어요. 절대 입 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로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아무도 깨지 않게 조심조심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어요. 112입니다. 저기 신고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제 사위가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제 손녀까지 이용해서. 할머님,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처음엔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럴 만도 했죠. 갑자기 할머니가 전화해서 사위를 신고한다고 하니까요. 할머님, 혹시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받고 여러 개의 통장도 봤어요. 그리고 제 손녀가 외우고 있는 색깔 순서가 그 불법 거래의 순서인 것 같아요. 담당자가 제 말을 자세히 들어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님, 일단 파출소로 오셔서 자세한 신고를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혹시 위험하다고 생각되시면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파출소까지 가는 길이 정말 멀게 느껴졌어요. 혹시 사위가 제가 없어진 걸 알고 찾으러 오는 건 아닌지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파출소에 도착해서 경찰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그냥 이상한 종교단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손녀가 외우는 색깔 순서가 자금 거래와 관련된 걸 알게 됐고, 경찰관이 제 말을 메모하면서 물어봤어요. 할머님, 혹시 그 건물 주소나 단체 이름을 아세요? 네. 주소는 기억해요. 그런데 단체 이름은 영광의 빛 공동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경찰관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영광의 빛 공동체요? 혹시 교주가 박모 씨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건 제 사위뿐이었거든요. 할머님, 사실 저희가 그 단체를 몇 달째 내사하고 있었어요. 신도들로부터 큰 돈을 걷어서 해외로 빼돌린다는 신고가 몇 차례 있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미 경찰에서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왜 아직까지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할머님 신고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특히 그 색깔 순서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경찰관이 계속 설명해줬어요. 그들이 돈을 은닉하는 방법이 색깔로 구분된 계좌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각 색깔마다 다른 용도의 계좌를 만들어 놓고 순서대로 돈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럼 제 손녀가 외우는 그 순서가 바로 그 순서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비밀을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해서 이용한 것 같네요.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 손녀가 그런 나쁜 일에 이용당했다니. 할머님, 혹시 오늘 당장 위험할 수 있어요. 일단 안전한 곳에 계시면서 저희가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 돼요. 제 딸과 손녀가 아직 거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파출소에서 나오면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어디 가셨어요? 아침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냥 산책 나왔다. 곧 들어갈게, 엄마. 혹시 어디 다른 데 안 가셨죠? 남편이 좀 이상하다고 하네요. 딸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사위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걱정 마,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사위가 저를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신고한 걸 알게 되면 딸과 은지에게 해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경찰에서는 곧 수사에 착수할 거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가족을 위해서, 특히 은지를 위해서 끝까지 해내겠다고 다짐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위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님, 아침 일찍 어디 다녀오셨어요? 사위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제가 뭔가 했다는 걸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산책 좀 했어. 요즘 잠이 안 와서. 어머님, 혹시 이상한 생각 하고 계신 건 아니죠? 무슨 이상한 생각? 사위가 천천히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요즘 여기저기 너무 많이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누군가에게 쓸데없는 말씀을 하신 건 아니죠? 그 순간 현관에서 벨이 울렸어요. 딩동. 딩동.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누구지? 이 시간에 인터폰으로 확인해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영광의 빛 공동체. 박진수 씨 계신가요? 경찰입니다. 사위가 제 쪽을 돌아보더니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어머님이 하신 거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어머님이 우리 가족을 망치셨어요. 그때 딸이 방에서 나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소란이? 경찰들이 문을 두드렸어요. 문 열어주세요.
수색 영장 있습니다. 사위가 다급하게 컴퓨터 쪽으로 달려갔어요. 뭔가를 삭제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경찰들이 이미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박진수 씨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합니다. 사위가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경찰들은 이미 사위 방으로 들어가서 수색을 시작했어요. 딸이 제 팔을 붙잡고 소리쳤어요. 엄마, 뭘 하신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을 신고하셨어요? 딸아, 이게 다 너희를 위해서요? 우리를 망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 경찰관 한 분이 사위 방에서 나오더니 말했어요. 여기 증거가 너무 많네요. 가짜 통장만 10여 개. 그리고 해외 송금 내역도 다 남아있어요. 또 다른 경찰관이 지하실로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아래 금고에 현금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대략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딸이 그 말을 듣고는 주저앉았어요. 10억? 그게 무슨 사위가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어요. 이건 교회 돈이에요. 불법적인 게 아니라고요. 경찰관이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기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금 내역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전 재산을 다 바쳤네요. 그런데 이 돈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때 은지가 방에서 나왔어요. 이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경찰관 한 분이 은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가야, 아빠가 가르쳐준 색깔 순서 말해볼 수 있어? 은지가 무서워하며 제 뒤로 숨었어요. 괜찮아. 은지야, 할머니가 여기 있어.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보라, 주황, 검정, 하양. 금색 경찰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이 순서가 정확히 저희가 파악한 자금 이동 순서와 일치합니다. 사위의 얼굴이 완전히 절망으로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발 뺄 곳이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어머님, 사위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똑똑히 말했어요. 내가 가족을 지킨 거야. 너한테서 말이야. 경찰들이 사위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사위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어떡하죠? 은지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은지야, 이제 다 끝났어. 할머니가 지켜줄게. 경찰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님 신고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단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사위가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이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문이 닫히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처음으로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딸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엄마,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은지가 그런 나쁜 일에 이용당할 수는 없잖아. 딸이 울면서 제게 안겼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대형 종교 사기 단체 적발 피해 규모 수백억 원. 그런데 그 뉴스 마지막에 이런 자막이 흘러갔어요. 유사한 수법의 다른 종교 단체들도 수사 중.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끝난 게 아니구나.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사위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사기와 자금 세탁 혐의가 모두 인정됐거든요. 딸은 처음 며칠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죄책감과 수치심에 제대로 밥도 안 먹고 은지와도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너무 바보 같았죠? 남편을 믿었다고, 그 사람 말만 듣고 살았다고. 딸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도 속은 거잖아. 하지만 은지한테는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제 딸을 그런 일에 휘말리게 했으니까. 딸이 자꾸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은지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아빠가 왜 갑자기 없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할머니, 아빠는 언제 집에 와요? 은지야, 아빠는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한동안 못 와. 아빠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어려웠어요. 이 아이한테 아빠가 나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빠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어. 그래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은지도 조금씩 적응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색깔, 순서를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편해 보였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었어요. 사위가 체포되면서 그 큰 건물에서도 나와야 했고, 사위 명의로 된 재산들은 모두 동결됐어요. 엄마,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저는 서산집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고, 딸과 은지가 더 필요했거든요. 집을 팔아서 서울 외곽에 작은 전셋집을 구했어요.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와, 할머니, 여기 정말 예뻐요. 은지가 새 집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에 제 마음도 밝아졌어요. 딸도 점차 제정신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일을 찾아볼게요. 제가 가족을 책임져야죠, 딸아.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하지만 딸은 의지를 보였어요. 예전에 회계 업무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는 은지를 돌보면서 집안일을 했어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은지 학교 준비물도 챙기고 예전에 하던 평범한 일상이 다시 돌아왔어요. 할머니, 오늘 급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 뭐가 나왔는데? 비빔밥이랑 미역국. 할머니가 해주시는 것만큼 맛있었어요. 은지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어느 날 저녁, 딸이 퇴근해서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엄마, 회사 동료가 그러는데 요즘 또 다른 종교 단체에서 비슷한 사기가 있었대요. 그래, 네. 방식이 거의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신도들한테서 돈을 걷어서 해외로 빼돌리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뉴스를 더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영적 성장 공동체에서 수십억 원 사기 하늘에 은총 교회 교주, 신도 재산 편취 혐의로 수배.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직도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날 밤 은지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커서 경찰이 되면 나쁜 사람들을 다 잡을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니?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줬잖아요. 저도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어요. 제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이 아이가 그런 무서운 일을 겪고도 이렇게 착하게 자라고 있다니. 그래, 은지야,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며칠 후 저는 피해자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희처럼 종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나누는 모임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냥 믿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이 잘 될 수 있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들 비슷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찾고 싶어 했고, 그 마음을 이용당한 거였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용기가 있으셨어요. 신고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저도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제 손녀를 보니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더라고요. 모임에 나가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런 어느 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반가운 소식이 나왔어요. 지난달 체포된 영광의 빛 공동체 사건을 신고한 시민 덕분에 연쇄 종교 사기단 대규모 검거. 아나운서가 계속 말했어요. 이번 수사로 전국 15개 유사 단체가 일망타진되었으며
피해 금액은 총 500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특히 한 시민의 용기 있는 신고가 이 모든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었다고 수사당소는 밝혔습니다. 딸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엄마 신고 때문에 이렇게 큰 사건이 해결된 거예요.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이어졌어요. 현재까지 피해자 3천여 명이 확인되었으며 동결된 계좌에서 회수된 자금으로 피해 보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한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니.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님, 이번 사건 해결에 큰 공로를 세우셨습니다. 모범 시민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거려 하지만 시상식에 참석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은지가 너무 가고 싶어 해서 함께 갔어요. 시상식장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분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할머님 덕분에 저희가 사기당한 돈을 되찾을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엔 신고하기 무서웠는데 할머님이 용기를 내주셔서 저희도 따라할 수 있었어요. 은지가 제 손을 꼭 잡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딸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엄마가 정말 영웅이에요. 무슨 영웅이야. 그냥 내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가족들도 구하셨어요. 그때 은지가 뛰어와서 안기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제 눈에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요. 나쁜 사람들은 모두 잡혔고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게 됐어요.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다시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은지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정말로 이제는 모든 게 해결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도 많이 떨렸어요.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가족을 망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가끔 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어주시니까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저희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용기를 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가족을 지키려면 때로는 어려운 선택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 되신 분들, 자식들 걱정에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강해요. 그리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들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서로 위로도 되고 힘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세대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